네, 이번 시간에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실습을 통해서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앞서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좀 할 텐데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판다스를 조금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을 좀 명시적으로 임포트를 했었고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20년대인가 1910년대에 그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래서 타이타닉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뭐 여성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생존율이 높고 남자나 고령은 뭐 생존율이 낮았다 뭐 이런 기사나 뭐 이런 블로그 내용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온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가상강의 시스템에도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적절한 디렉토리에 저장하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러온 데이터를 df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d read.read csv 하고요. 저는 이 디렉토리를 현재 이 ipython 파일에 있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타이타닉 디렉토리 밑에 train.csv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경로에 맞춰서 상대 경로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읽어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와서 보면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드, 뭐 P클래스, 네임, 뭐 성별, 나이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결정 트리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제공된 데이터를 읽어서 캐글에서 가져온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을 위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어서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패신저 아이디는 탑승객 1년 번호 1태고요. 이 서바이브드라고 하는 게 생존 여부인 것 같죠.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클래스는 선실 등급이에요. 선실 등급. 네임은 성함, 이름이고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이거는 동승자, SIB, SP랑 PARCH는 동승자에 해당하는 정보고요. 티켓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 요금 정보, 캐빈, 그 선실 번호, 그 다음에 인바크드라고 하는 중간 정착 항구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 컬럼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패신저 아이디는 탑승객 번호예요. 1년 번호고요. 서바이브드는 이게 생존 여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정답인 거죠. 0이 사망이고요. 1이 생존입니다. 여기 이제 타겟 레이블이 되겠죠. P 클래스는 선실의 등급이에요. 선실 등급이고요. 데이터를 보면 1, 2, 3이 있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았냐고 이제 하는 거를 보면 막 그런 글 같은 것들 보면 뭐 주로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3등급 객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뭐 1등급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측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있네요. 네임은 이름일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섹스는 성별이고요. 그 다음 에이지는 나이고 그 다음에 SIB, SP는 얘는 동승자 정보예요. 동승자. 동승한 형제 자매나 배우자 수입니다. 그 다음에 PARCH는 얘도 동승한 정보예요. 동승한 부모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는 티켓은 티켓 번호예요. 그 다음에 페어는 요금 정보고요. 캐빈이라고 하는 컬럼은 현실의 번호입니다. 인바크드라고 하는 거는 중간 정착 항구에 대한 정보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C랑 Q랑 S 세 가지가 있어요. C는 페르, Q는 퀸스타운, S는 사우스햄튼. 이렇게 이제 컬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컬럼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서바이브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실제 목적은 다른 컬럼들은 피처가 되고 서바이브드라고 하는 게 실제 타겟 라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타겟 데이터는 서바이브드가 될 거고요. 나머지 피처들은 이 서바이브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나눠 보겠습니다. X값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데이터 프레임에 X니까 타이타닉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래서 드랍해서 서바이브드를 제외한 나머지 서바이브드 컬럼을 제외해버려요. 엑시스를 1로 제외해버리면 제외한 나머지 컬럼이 선택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서바이브드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이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얘를 X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나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Y의 타이타닉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서바이브드 컬럼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각각 X값과 Y값, 피처와 타겟을 각각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뭔가 전처리 작업을 해야겠죠.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습용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를 해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 객체 생성을 하고요. 네 번째, 학습을 하고요. 다섯 번째, 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전처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요 2, 3, 4, 5번을 어제 했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를 해야 되죠. 저 위에 있는 애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고요. 얘는 skrun의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x의 트레인, x의 테스트, y의 트레인, y의 테스트 이렇게 값을 각각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 x의 타이타닉 df와 y의 타이타닉 df 인자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들어놨던 피처와 타겟 데이터를 각각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를 하게 되겠죠. 원래는 이걸 하기 전에는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탐색 같은 것들을 좀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조금 이따 해볼 건데 일단 전체적인 플로우는 탐색하고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정 트리를 쓸 거기 때문에 skrun의 트리,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자동 완성 해보시면 트리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사이킨런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다 클래시파이어랑 리그레서를 둘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사용하면 되고요.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그레서 객체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브드가 0과 1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객체를 만들어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TCLF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하죠? 학습했었죠? fit 그래서 x의 트레인과 y의 트레인으로 학습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학습을 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보시면 value error could not convert string to float 뭐 어쩌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링을 플로트로 컨버팅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죠? 이런 거는 문자로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전처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문자열 피처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얘가 플로트로 변환, 실수형 타입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변환하지 못하는 그런 문자열이 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피처를 모두 숫자형으로 변환해주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탐색을 우리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처리로 얘는 되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요거 나중에는 조금 더 좀 고도화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자열 피처를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 타이타닉 DF의 인포 함수를 보시면 실제로 어떤 컬럼들이 오브젝트 스트링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임, 성별, 캣, 케빈, 임바크트 이렇게 이제 5개의 컬럼이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열 컬럼들을 삭제를 해버릴게요. 이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X의 타이타닉 DF에 점 드랍 해서 저 5개의 컬럼을 삭제할 거니까 리스트로 담아서 네임과 성별과 그 다음에 티켓과 케빈과 임바크트 5개의 컬럼을 지울 거니까 엑시스를 1로 주고요. 인플레이스를 true로 해서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삭제하고 나면 저 5개의 컬럼이 삭제가 되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컬럼들은 다 이제 숫자형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아래 것들을 해볼게요. 테스트용 데이터 분리 다시 해야 되겠죠. 분리하고 재생성하고 다시 학습을 실행을 해보면 또 에러가 발생을 하죠. 또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input contains nan nan 값이 있어서 안 됐나 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nan이 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정트리 설명을 드릴 때 결측치 처리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nan 값이 있어서 안 된 거고 실제로 인포 함수를 보시면 나머지는 다 널 값이 없는데 age라고 하는 컬럼은 널 값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결측치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단 타이타닉 DF에 age라고 하는 컬럼을 fill na로 결측치를 채우면 되겠죠. 어떤 값으로 채울까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age면은 양수의 값이니까 아예 음수의 값 원래 없었던 값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아예 음수값 마이너스 99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0 아니면 99 이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지금 891개의 데이터 중에 714개의 데이터에는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의 평균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평균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타이타닉 DF에 age라고 하는 컬럼에 평균값, 민값으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스를 true로 한번 주겠습니다. 주고 나서 인포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널 값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널 값이 없어졌으니까 잘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학습용 데이터 분리하는 것부터 다시 실행 하면 이제는 문제없이 결정 트리가 학습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본 이유는 이제 어떤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냐면 이러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해야 된다. 아까 문자열 피처인 경우에는 숫자형, 그러니까 문자열 피처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측치가 없어야 된다. 2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실제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DT 클래시파이어의 스코어 해서 X의 테스트, 이번엔 Y의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를 일단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분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탐색하고요. 그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전처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처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했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막 했을 때는 정확도가 지금 63%, 63.6% 정도가 나왔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다시 실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x 값에 이상한 걸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실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x의 타이타닉 df 점 헤드를 한번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네임이랑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있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 데이터를 조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색을 하기 위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게 info라고 하는 함수였죠. info 함수를 실행을 해보시면 891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중에 널 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 개 있어요. 여기 age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빈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크드라고 하는 컬럼도 2개가 널 값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5개의 문자열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정치를 어떻게 할지를 좀 처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면 뭐 패신저 아이디는 아까 1년 번호였고요. P클래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값들의 분포나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타이타닉 DF의 뭐 P클래스의 밸류 카운트, 제가 애용하는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면 이 선실 등급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1등급이 216개, 2등급이 184개, 3등급이 491개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완전 천차만별이겠죠? 이름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길게 쭉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성별도 뭐 남자 아니면 여자 나올 테고요. 나이도 뭐 그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SIB, SP랑 PARCH 이런 동승자에 해당하는 정보들도 널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숫자형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캣. 캣은 스트링이네요. 스트링이니까 뭔가 사용을 할지 아니면 변환을 해서 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서 캣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티켓에서도 보면은 그 티켓에 해당하는 등급 정보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뭔가 이게 포맷이 딱 이게 정해진 게 없어서 뭐 이런 지역 정보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뭔가 얘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선실의 그런 티켓 정보, 등급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으면 하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이죠. 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금 데이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요거는 인트 값이니까 쓰면 되고, 티켓.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페어는 요금제고 플로트 값이고 널 값도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쭉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케빈이랑 인바크드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케빈은 근데 전체 891개 중에 204개만 있고요. 데이터가 나머지 거의 한 700개는 데이터가 없네요. 그죠? 일단 볼게요. 널 값이 없고요. 값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C85, C124, E46, G6, C1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앞에 뭔가 숫자가 알파벳이 있는 경우들이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포맷이 조금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앞에 A, B, C, D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널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널값이 많아서 아예 그냥 이 컬럼을 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홀딩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바크드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뭐 SC, SSQ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는 밸류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면 S가 644개고 C가 168개고 Q가 77개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뭔가 인코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잠깐 봤었던 것처럼 얘는 지금 두 개가 널 값이에요. 두 개가 널 값이니까 이 널 값 처리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인코딩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단 nan 처리는 필요하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처리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처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삭제한 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또 전 처리를 다시 할게요. 전 처리를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컬럼은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문자열 피처는 숫자 값으로 인코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세 번째로는 나이 컬럼을 조금 변환을 할 거예요. 나이 컬럼을 한번 보시면 이 X에 타이타닉 돼 있고요. age를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널값도 있기도 한데 이런 나이가 딱 있죠. 나이가 있는데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 컬럼을 나이 대 컬럼으로 변환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일단 불필요한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불필요한 컬럼은 이제 우리가 아까 X 타이타닉 DF에서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컬럼들을 하시면 돼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컬럼. 기본적으로 패신저 아이디는 그냥 1년 번호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넣었다가 오히려 더 이상해질 것 같고 패신저 아이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아까 가문 정보를 추출해서 할 수 있으면 그 가문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일단 이 네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성별 정보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도 정형화된 뭔가 툴이 정형화된 포맷이 아니라서 그리고 막 숫자 값이 막 나열되어 있고 해서 이거를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캐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에 있는 요 ABCD에 포함하는 애를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는 NA 값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NA 값이 많기 때문에 요 캐빈이라고 하는 컬럼도 저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컬럼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신저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티켓 정보, 캐빈 이 정보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삭제를 해볼까요? 아까 X의 타이타닉 DF 여기에 드랍 해가지고 아까처럼 리스트로 담아서 이 4개의 컬럼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패신저 아이디, 네임, 티켓, 캐빈 이렇게 4개의 컬럼을 액시스를 1로 줘서 삭제를 하고요. 이거를 인플레이스를 true로 주면 원본에 반영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저 4개의 컬럼이 삭제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info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일단 숫자형 데이터는 쭉 있고요. 그 문자열 피처가 2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별과 임박트 라고 하는 2개의 성별인 문자열 피처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처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별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박트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를 문자열 피처로 숫자형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라벨 인코더나 원하드 인코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성별은 2가지 값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라벨 인코더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인바크드는 원하드 인코더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성별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코더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성별을 라벨 인코더로 변환을 할게요.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좀 해야 되죠, 그쵸? skrun에 프리 프로세싱 모듈에 라벨 인코더 임포트를 하고요. 이 라벨 인코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 데이터 하나에만 처리하면 되니까 fit transform 하면 되겠죠? 그래서 l2.fit transform 해서 실제 데이터는 아까 x의 타이타닉 df에 성별 정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1과 0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고요. 이 치환된 정보를 원래 데이터 타이타닉 df에 원래 성별 컬럼에 다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별이 이제 1과 0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 inf 함수를 해봐서 실제 이 성별이 int로 변환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숫자 값으로 변환을 했는데 실제 타입은 그대로 스트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int로 잘 변환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 스트링 타입인 이 인바크드라고 하는 놈이 있죠. 얘를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할 거예요. 원하는 인코딩을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et dummies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했었죠. x 타이타닉 df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인바크드라고 하는 컬럼이 삭제되고 이렇게 인바크드 cqs 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x 타이타닉 df로 이제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인포 함수를 실행을 해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숫자형 데이터로 변환이 됐죠. 인바크드가 없어지고 이렇게 인바크드 cqs.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봐야 될 거는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대로 해도 실제 돌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널값이 있네요. 지금 이 age라고 하는 컬럼이 이 널값이 있으니까 이 널값을 조금 변환을 해야겠습니다. 나이 컬럼을 좀 건드리면서 여기다가 나이 컬럼으로 변환하고요. 나이 컬럼 변환하기 전에 결측치를 처리하고 나이대 컬럼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결측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평균 값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age라고 하는 컬럼을 fill na 할 겁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df의 age의 평균값으로 치환해서 원본의 반영 이렇게 하시면 age라고 하는 컬럼의 널값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이제 age라고 하는 컬럼을 이제 저희가 나이대 age 그룹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좀 변환을 하겠습니다. age 컬럼이죠. age 컬럼을 age 그룹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좀 변환하겠습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좀 정해 볼게요. 저희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0부터 5는 baby, 6부터 12는 child, 그 다음에 13부터 18은 teenager, 19부터 25는 student, 26부터 35는 young adult, 그 다음에 36부터 60은 adult, 61부터는 elderly. 뭐 이렇게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의 범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함수들을 잘 모르면 이거 어떡하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나이 컬럼 넣어 가지고 또 막 if문 넣어서 이렇게 변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digit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digitize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gitize라고 하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걔는 numpy 함수예요. 임포트에 numpy np 임포트를 좀 하고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np.digit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5, 15, 24, 3, 51, 23, 13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다고 칠게요. 이 값을 주고요. 얘는 실제로 이제 변환할 함수고요. 값이고요. 두 번째 인자값으로 내가 실제 변환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들을 주시면 돼요. 30,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이 두 번째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실제로 얘가 변환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0, 0에서 10 사이면 1, 10에서 20 사이면 2, 20에서 30 사이면 3, 30보다 크면 4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면은 0과 10 사이니까 1이고요. 15는 10과 20 사이니까 2고요. 23은 20과 30 사이니까 3이고요. 다시 13은 10과 20의 사이니까 2 값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이 digitize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나이대로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digitize 해서 이 함수 대신에 첫 번째 값은 내가 변환해 주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변환해 주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아까 x 타이타닉 df에 age라고 하는 컬럼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컬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로 내가 이 변환할 때 끊을 그 구분자들 구분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10살 단위로 끊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까 위에 여기 주석 처리해 놓은 것처럼 요 단위로 끊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0, 5세까지니까 6, 다음에 13, 19, 26, 36, 61, 뭐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값 있으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걔가 0이고요. 0에서 6보다 작은 값까지는 1, 6부터 12까지는 2, 13부터 18까지는 3, 19부터 25까지는 4, 26에서 35까지는 5, 36에서 60까지는 0, 1, 2, 3, 4, 5, 6이 나오고요. 그 다음 61보다 크면 7, 이런 식으로 0부터 7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매핑된 결과값이 나와요. 실제로 이 매핑된 결과값을 X의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age 그룹. 그럼 이제 age 그룹이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고요. 한번 헤드로 한번 보시면 헤드로 age랑 age 그룹만 한번 볼까요? 22인 경우에는 여기 0, 1, 2 여기에 있으니까 0, 1, 2, 3, 4로 매핑이 된 거고, 38인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6으로 된 거고, 26은 여기 있으니까 5,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대 컬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대 컬럼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나이 컬럼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삭제, age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실제로 결론적으로 전처리까지 수행해서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실의 등급과 성별, 그 다음에 동승자 정보, 요금 정보, 그 다음에 중간 정착 항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나이대에 대한 연령대의 정보, 이렇게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사람이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나서 똑같이 이제 하고 나서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 다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제 아까보다는 거의 한 20% 이상 상승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하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전처리만 한 거고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을 생성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결정 트리 모델을 최적화 할 수도 있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학습 모델을 조금 최적화를 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부가적으로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정 트리에 대해서 최적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할 수도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다른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몇 개 해볼까요? 실제로 보면 학습 객체를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도 있죠. 네, 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죠. 다른 학습 객체를 사용해 볼 수도 있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sklearn에 뭐 있나요? SVM이라고 하는 걸 써서 SV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VM에 import SVCR이 있는데 C가 클래시파이어고 R이 리그레서예요. 그래서 SVC를 임포트를 하고 뭐 다른 거 뭐 있죠? 리니어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뒤에 리그레션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해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임포트하고 SVM 클래시파이어를 객체를 생성해요. SVC 객체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CLF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하고 각각은 fit 해야죠. fit x의 트레인, y의 트레인.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fit 해서 x의 트레인, y의 트레인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죠. x의 테스트, y의 테스트.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스코어해서 x의 테스트와 y의 테스트.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출력이 하나밖에 안 됐는데 얘는 출력이 안 된 이유가 마지막 객체만 출력이 되니까 뒤에 이제 각각 스코어를 출력을 할 때에는 프린트로 명시적으로 한번 해보면 SVM 같은 경우에는 77%,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84.3%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워닝이 나온 거는 읽어보시면 뭐 퓨처 워닝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디폴트 값, 요 감마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오토에서 스케일로 변경이 될 거래요. 0.22 버전에. 그래서 명시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SVM 관련된 인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마를 제가 들어갈까요? 스케일로 변경되니까 스케일로 이렇게 주면 되고요.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관련된 또 퓨처 워닝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생성을 할 때 얘를 솔버를 얘로 바꾸라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워닝이 났네. 이 LBFGS를 쓰면 이 이터레이션 개수를 늘려달래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적값이 안 써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 사이킷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터레이션, 맥스 이터라고 하는 인자가 있네요. 이게 디폴트가 100인데 100보다는 키워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맥스 이터를
100이 아니라 한 300?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워닝이 없어지죠. 정확도도 좀 올라갔네요. 이 옵션을 바꿨더니.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 트리를 좀 배웠으니까 결정 트리를 최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랑 우리가 배웠던 교차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드 서치 CV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또 해야겠죠. from skrun에 모델 셀렉션 임포트 그리드 서치 CV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았죠. 예, 그리드 서치 CV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몇 가지 인자를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어떤 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건지에 대해서 줘야 돼요. DT 클래시피.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결정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그리드 서치 CV를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람 그리드에 내가 실제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자 하는 인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죠. 그죠? 네, 그 인자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사전 타입으로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주면 좀 지저분하니까 이 앞단에다가 일단 DT 파람즈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애들 아까 주요였던 맥스 뎁스를 뭐 2, 4, 6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민 샘플즈 스플릿이라고 하는 애를 3, 5, 7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스플리터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아까 베스트랑 랜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베스트랑 뭐 랜덤 이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 트리 파라미터에 있는 옵션들을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된 거를 파람 그리드의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5로 그냥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크로스 밸리데이션 일단 5로 하고요.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똑같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grid dt.fit 해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을 하죠.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grid dt라고 하는 애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총 몇 가지를 생성을 하냐면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합의 개수만큼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총 18개의 파라미터 조합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하나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정보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는 실제 그 객체를 의미하는 거고 베스트 파람즈를 해보시면 실제 어떤 조건이 제일 좋았었는지가 나오죠. 스플리터는 베스트고 민 샘플즈 스플릿은 5고 맥스 뎁스는 4인 경우가 제일 좋았더라 이 경우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가장 좋았던 경우에 스코어 점수를 보시면 82.6, 82% 나왔다. 뭐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던 다른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최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찾아 나가면 되겠죠. 저희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